투데이 TV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항상 우리 도민과 함께하고 도민 곁에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전라남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는 무한한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 도민들과 함께 전라남도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라남도를 멋진 전라남도 더 행복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살고 싶은 전라남도로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자꾸 물어보던데 저한테. 그리고 뭐 타 시도에서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 물어본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간부들한테 너 이 도지사는 어떤 비결을 갖고 있길래 계속 그렇게 1등만 하냐 하고 물어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첫째는 우리 도민들이 좀 후하잖아요. 우리 전라도 인심이 좀 후하기 때문에 좀 잘 대해준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제 한다고 하면은 제가 현장 행정을 좀 중시합니다. 현장 행정을 중시하고 또 도민들 만나면은 저는 뭐 도지사라는 생각은 빼고 그냥 소탈하게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 잡는 도지사보다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도지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 행정하면서 들어보면은 제가 행정을 좀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로 되고 안 되고 말씀을 많이 해줘요. 대강 됩니다. 대체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도민들이 보기에 좀 뭐 가까이 할 수 있는 도지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민원 해결에 있어서는 대체로 오케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네. 뭐 전라남도 국정과제의 반영은 거의 다 됐어요. 전라남도가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많이 준비해 왔고 열심히 추진한 뭐 예를 들면 해상풍력이랄지 이런 재생에너지 또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기본소득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그동안 주장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 아젠다가 됐거든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RE100을 실현한다. 이런 정책이 다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국가대학 유치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가장 큰 핫 이슈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고, 현장에 이제 다닐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뭐 무리 없이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은 저희들이 잘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다 반영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미흡한 분야는 COP33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2028년도에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완전히 빠졌다 이것도 아니고,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책무랄지 노력은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은 COP33을 하겠다 명시적인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비공식적으로는 인도가 이렇게 이미 벌써 선점에서 뛰고 있고, 예를 들면 브릭스랄지 또 유럽연합이랄지 이런 데하고 이미 벌써 인도 COP 유치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구하는 선발 주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빠졌다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정부도 결정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현재 선발 주자로서 뭐 이론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앞서간다고 하면은 구태여 나서봤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인도 자체가 사실은 COP33을 개최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정말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관련 이런 부분에 탄소 중립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느냐 했을 때는 회의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정부한테 강력히 필요하다면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양 대학,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목포대가 이제 각각 추진하던 것을
이제 전라남도가 주장하면서 결국 통합 노력을 통해서 양 국립대학, 유수한 국립대학이 통합까지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통합 신청을 이미 국가의 정부에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중앙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유수한 국립대학 2개 대학이 통합을 하면서 또 미래를 대비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국립의대까지 하나의 국립의대까지 유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당연히 국립의과대학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도 당연히 반영된 거고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당에서도 이론이 별로 없다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손뼉이 마주치듯이 의료계하고 최종 조율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율하는 기구를 이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의사 신규 인력을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역별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라남도는 아예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 인력이 신규로 필요한 거고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은 끝나봐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최소한 100명 정도 신규 증원 인력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은 국립통합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이 목표고 이제 금년 또 뭐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올 가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 내년 2월까지는 확정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3, 4월에는 논의를 거쳐서 4, 5월에 내년 4, 5월에 27학년도 의과대학 전형 계획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5월달에 전형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4월달까지는 의과대학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배정 인원이 100명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추계위원회에서 결국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지만은 저희들 마음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양대학 총장님들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뛰고 있습니다. 양대학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국회위원회에 보고한 걸 보면은 28학년도부터는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7학년도부터 하더라도 우리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은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미리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부족한 의사를 우리 전남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혹시 공공의대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공공의대가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는 양대학 통합하고 그 통합대학교에 국립통합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렇게 해서 27학년도부터 최소한 100명 인원 배정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마 9월부터 TF가 출범해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원에서는 정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주면 좋을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아예 국가 계획으로 접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그 대통령께서 개헌 이야기를 할 때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환경을 개헌에 넣겠다. 개헌에 그 이슈별로 몇 가지를 말했잖아요. 그때 말씀한 게 이제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그 개헌의 몇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살리는 노력을 하시겠다. 그 의지를 분명히 명확히 표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지방 살리기, 실질적인 지방 살리기, 그냥 말로는 여러 가지 성찬이 있었는데
행동 액션이 없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지방 살리기 중에서 호남을 놓고 보면은 이 지방 소멸 위기에 가장 그 직격탄을 맞는 지역이 또 호남인 거고, 벚꽃 피는 순서로 뭐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호남이 벚꽃이 제일 먼저 피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 호남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철에 다닌다든지 평소에 많은 호남 분들을 만났을 때 호남에서 민주당을 그렇게 지지를 하고 성원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민주당 정부가 몇 번을 탄생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까지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호남에 대해서 획기적인 살 수 있는 발전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우리 호남의 가슴에 맺힌 게 그거다. 이렇게 또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야기하셨고, 또 다른 자석에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호남 민주당이 지금까지 받은 그 사랑과 성원에 대해서 호남에 보답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도 우리 서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밸리, 그래서 아리백 국가 산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호남권의 인구도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하신 거고, 또 핵심적인 지원 대책으로는 뭐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해서 지역의 분산 에너지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또 지역에 대규모 앵커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기업 유치까지 성공시키겠다 하는 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우리 호남에 대해 갖고 있는 애정의 표현인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전격적으로 좀 해주십사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라남도가 준비해 온 것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 해상풍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에너지 고속도로도 하고, 또 햇빛연금, 바람연금, 에너지 기본소득도 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전남도 정책들을 대거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크게 반영하고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 호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했는데, 대신 신속하게 해주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리고 과감히 해주세요. 전격적으로, 파격적으로, 대규모로 좀 대단위로 해주세요 하는 게 저희 이제 요망사항이고, 대통령실의 생각부터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기회, 황금의 찬스가 왔다. 어떤 분은 우리 호남이 단군 일의 최대의 호기를 맞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여하튼 어찌됐든 좋은 기회를 맞았다 생각하고, 대신 우리도 잘 준비를 잘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해주라는 것을 과감히 여러 가지를 요청해서 받아내야지, 하늘만 쳐다보는 식으로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중앙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요즘에 지금 저도 엄청 바빠요. 네, 엄청 바쁩니다. 지금 몸이 막 2개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나라 김이 이제 전라남도에서 80% 나오는데요. 그 김이 특히 김밥 김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세계에 진출을 하고 있고, 지금 김밥과 김, 이 조미김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 산업이 지금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김산업진흥원도 만들고, 또 수출 김으로서 김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김의 문제점이 과거에는 무기산, 염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네. 이제 육지에서는 이제 그런 농약들을 많이 써도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김에 쓰는 무기산은 아예 못 쓰게 돼 있어요. 왜 못 쓰게 하냐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잔류농약처럼 문제가 크지는 않는데 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어민들과 국가 단속 기관 간에 숨바꼭질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쓰면은 파래 때문에 제대로 김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불법적으로 쓰기도 하고 단속에 걸려서 어려움도 많고, 어민들은 이거 안 쓰면은 국가가 좀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마음 놓고 김을
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활성 처리제, 김영양제를 좀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국가가 못 만들어냈어요. 지금까지 그 대안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2015년도 국회에서 그 세미나를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세미나 할 때 저를 초청해서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해결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2015년 국회의원 시절에. 근데 그 뒤로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제가 뭐 추진을 못하게 됐는데 마침 제가 도지사 2018년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민들이 또 예전에 국회의원 때 약속하는 것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농담 삼아. 그래서 저는 농담이 아니게 들릴 거 없을지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2019년도에 김활성 처리제, 그러니까 파래도 제거하고 영양도 공급할 수 있는 김활성 처리제를 전라남도에서 개발하겠다. 국가에서 해달라기도 안 해주니까 전라남도 개발하겠다. 10억을 용역비를 드리고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우리 수협중앙회 또 수협중앙회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지역 수협조합에서 예를 들면은 고흥수협, 또 진도수협, 또 해남수협, 또 신안수협 이런 수협하고 수협중앙회에서 1억씩 냈어요. 그래서 5억을 만들어서 우리 어민 대표들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10억 원으로 전라남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해서 전라남도 5억 그렇게 해서 10억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맡길 것이냐. 이것은 그 결과를 갖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또 시비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국립수산과학원이 있지만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면 좋은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제3의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립서울대학교에 맡기자. 서울대학교가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립서울대학교 아주 유명한 화학 교수님들. 김 박사가 아니고 화학 교수님. 왜냐하면 그 화학적으로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맡겼는데 서울대학교에서 K 10억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 50억을 줘야 돼요. 그런데 공적인 일이다 해서 10억 갖고 OK 해서 개발을 3년간 해가지고 시험 재배까지 시험까지 해봤는데 성공적이다. 오히려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비용은 더 적게 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이제 보급하기로 했는데 최종 국가에서 그것을 고시로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쓸 수 있다. 그것만 남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뭐 각종 데이터들을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수출하는 나라에서 그 김활성 처리제가 제대로 된 김활성 처리제를 써야지 그 불법적인 김활성 처리제를 쓰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수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이번에 농업사법이 통과됐는데 가장 중요한 법이 양곡관리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농안법도 들어있고 또 재해보험법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양곡관리법은 제가 2017년도에 농수산부 장관 시절에 했던 그 정책이에요. 가지고 보면 그 정책을 법제화했다 봅니다. 법제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 새로운 그 농정에 획기적인 대안을 냈는데요. 쌀값이 그때 12만 7천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12만 7천 원까지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뭐 아우성이 난 거예요. 그런데 대안을 제대로 못 내고 있던 상황인데 제가 장관이 돼서 쌀값을 15만 원대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올리는 방법은 먼저 그 쌀값이 다 정해진 11월 달에 어떤 수급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라 9월 달에 선제적으로 올해 양곡이 얼마나 생산돼서 얼마나 수요에 비해서 얼마나 남는지 남는 양곡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시장 경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재배 면적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 재배 면적 외에 남아도는 논에 대해서는 타작물을 심고 그 타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남아도는 쌀 20만 톤, 20만 톤이 남아돈다고 나왔었는데 거기에 12만 톤을 추가 격리를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톤이 남아도면 20만 톤만 격리를 하면 되죠. 그 전에는 20만 톤도 격리를 못했어요. 그 격리 발표도 11월 달에 발표하고 나중에 격리를 조금 격리하는 제대로 격리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쌀값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조치들을 지금은 과감하게 제도화해 법제화해서 쌀 가격이 일정 부분 이상 떨어질 때는 정부가 수매를 쌀 격리를 제도화 시키는 거죠. 그것인데 이번에 통과된 것은 잘 된 겁니다. 국가가 이제 운영할 때는 적절하게 아마 운영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도 안심하게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체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뭘 했느냐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너지공대 사실은 공모했을 때 전라남도가 매년 100억씩 내겠다. 그리고 가장 위치 좋은 데를 이렇게 할애를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면서 한국에너지공대를 유치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유치할 때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 지금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케이스다. 모범 케이스다 보는데 내년에 이제 4년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 왔는데 한국에너지공대는 지금 그 졸업생들 중에서 의과대학으로 전업한 학생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만큼 성공적인 대학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김영록이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잘 기억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대가 있으면서 R&D 사업 따와 전라남도에 뭐 이 앞에 뭐 해남 솔라시대 데이터센터 세계적인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겠다 하는 것도 한국에너지공대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야 여기는 뭔가 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 기획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남해안 철도도 내년이면은 올 9월이면은 지금 개통되는데 보성까지만 되고 보성에서 순천이 지금 경전소로 돼 있잖아요. 그 경전선 예산 확보한 거 김용록이 와서 한 거예요. 남해안 철도 원래는 전동 철도가 다니는 게 아니고 디젤 철도가 다니게 돼 있는 거 제가 와서 2천억 추가 사업비 확보하도록 해서 전동 기차로 만든 거예요. KTX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뭔 일을 했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안 돼 있구나. 그리고 남해안의 여수 앞바다 또 해남 가는 그 남해안 해양 관광도로 1조를 그때 제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요.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해양 관광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흥하고 완도만 이으면은 거의 여수에서 고흥 거쳐서 완도 거쳐서 해남 거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해양 관광도로 완성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 근데 아직은 잘 눈에 안 보이죠. 아직 눈에 안 보여서 제가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는데 몸이 두쪽 나도록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또 기회발전 특구도 5군데나 됐고 여러 가지 또 우주 산업도 이제 앵커 기업이 이미 유치해서 이제 우주를 향해서 세계 5대 우주 강국이 될 목표로 전라남도도 열심히 뛰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솔라시도에 아리백 산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안 된 것도 있지만은 거의 다 지금 성취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과거의 굴뚝산업 시대 제조업 위주의 시대에서 이제는 4차 산업 또 역사 문화 이런 관광 이런 분야가 더 각광을 받고 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중립 시대로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전라남도가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에너지 기본소득 1조까지 만들어내자. 1조라고 하면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13조 6천억이거든요. 거기에 1조를 에너지 기본소득에서 그냥 1조를 더하면 얼마나 저희 도민 복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겠어요. 그런 시대를 만들자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도 공영개발, 공공개발을 하자. 전남개발공사가 직접 그것을 개발해서 그 수익을 도민에게 나눠주는 공영개발을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왜 못했냐?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그때는 안 받아줬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잘한다 그래 해봐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도와주겠다 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하나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준비해오는 것들을 꽃피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제 앞으로 5년간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